안녕하세요. 네, 위라이브 병원 병원장 유재성입니다. 네, 위라이브 병원 병원장 황창환입니다. 네, 위라이브 병원 병원장 이준열입니다. 오늘 저희가 몇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로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는데, 이제 뭐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시 뜯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제 재파열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동안 했던 수술 경험과 또 연구 결과 위주로 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뭐 상당히 유명한 진단명입니다. 어깨 힘줄 파열이라고 이제 쉽게 부르고 있고요. 이제 MRI에서 보이다시피 여기 이렇게 팔뼈 위에 이제 힘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찢어져서 이렇게 비어 있는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저희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만족스럽게 봉합을 하고 나서도 10에서 20% 정도의 재파열률을 보고하고 있고, 이런 재파열은 임상 결과가 안 좋은 것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어떤 질병의 이제 치료 과정은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똑같지만은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단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봉합 방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해부학적인 걸 이해하고 적절한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다 혼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분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 수술 전후에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는 부분,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을 때 저희가 성공적인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 사실은 회전근개 구조가 대표적으로는 4가지의 힘줄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각각도 이게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안쪽 층과 바깥쪽 층이 어떤 근육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문을 좀 소개한 거고요. 안쪽 층이 찢어진 거랑 바깥쪽 층이 찢어진 거랑 치료 방법이 좀 다를까요? 안쪽 층은 이제 캡슐이라고 그래서 관절 낭이랑 이루어져 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바깥쪽은 이제 회전근개 힘줄로 구성이 돼서 저희는 이제 최대한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봉합하는 술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2개가 있는데, 이제 좌측에서 보듯이 이 골성 구조물이 또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힘줄만 봉합할 게 아니라 원인이 되는 부분도 같이 치료를 해주는 게 성공적인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파열률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회전근개를 단순히 4개의 근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세분해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고, 요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조금 더 명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층 파열은 뭐 대부분의 의사가 이제 환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수술적 적응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50% 이상의 부분 파열은 대부분 전층 파열로 진행하기 때문에 본적 치료로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전근개 봉합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은 이제 오른쪽 부분은 부분 파열 중에서도 많이 진행된 단계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위에 거는 이제 관절 측이라고 해서 안쪽에서부터 파열이 있는 거고, 아래 거는 점액낭층에서 밖에 쪽부터 파열이 있는 그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사들마다 제안하는 수술 방법이 달리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남아있는 조직을 이제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봉합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힘줄이 긴장도가 미스매치 되는 게 없이 봉합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인사이트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조직을 좀 보존하면서 꼬매는 경우에는 술기적으로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기존의 조직을 보존하기 때문에 이게 재파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 기존 연구의 그 생력학적 강도를 비교하면 당연히 다 뜯어내고 다시 꼬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보존하면서 꼬매는 것이 강도가 더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깥쪽부터 먼저 파열이 있는 점액낭층 파열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안쪽을 다시 뜯어내지 않고 실을 통과시켜서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안쪽에서부터 파열이 있는 경우도 이제 바깥쪽에 남아져 있는 조직을 손상 주지 않고 보존하면서 안쪽만 따로 봉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이라고 해서 앞쪽과 뒤쪽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구조물이 있는데, 앞쪽에 있는 케이블을 이제 앞쪽이니까 안테리어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같이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재파열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재건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이제 소개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두박근을 이용해서 앞쪽에 있는 케이블을 재건한 경우에 재파열률이 기존의
4.7%에서 4.9%로 통계학적으로 좀 유의하게 한 보고를 한 게 있어서 중파열에서 특히나 앞쪽에 케이블이 손상된 경우에는 이런 식의 방법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에서 이 9개 이상이나 3개의 힘줄이 완전 파열이 됐거나 약 한 3cm 이상의 파열이 있는 경우에 저는 이제 광범위 파열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광범위 파열은 재파열도 뭐 25에서 50%로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쉽게 꼬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의사들이 되게 도전적인 치료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상부 관절낭 재건술이 내시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 재파열률이 역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논문들을 보면은 첫 번째 사진은 상완골측에서 찢어진 경우, 두 번째 경우에는 견갑골측에서 찢어진 경우인데, 상완골측에서 찢어진 경우에는 결과가 안 좋은데 견갑골측에서 찢어진 경우는 결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견갑골측에서 봉합 없이 상완골측만 긴장도 없이 봉합을 하게 되면은 재파열될 확률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긴장도 없이 그 상부 관절낭 측만 인공 피부 조직을 위해서 봉합을 하고 있고, 충분한 양의 티슈를 사용해서 봉합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연부 조직을 꼬맬 때 날개뼈 쪽은 봉합을 하지 않고 요 상완골 쪽만 봉합을 해서 긴장도를 낮춘다는 거죠. 그래야지 네. 재파열이 줄어든다는 거고. 치료법에 따라서 그 서전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뭘 선택하느냐는 그 수술하는 의사들의 선택이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선호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재파열이 되지 않을까, 재파열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게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은 좌측에는 이제 내시경 사진이고요, 광범위 파열을 보여준 사진이고, 중간은 이제 회전근개를 봉합을 한 사진인데, 다 봉합되지 않을 정도로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내측으로 좀 이전시켜서 가능한 봉합을 해놓고, 완벽한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생역학적 대결절 성형술을 시행을 해서 재파열 없는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고, 이 사진에서 이제 오른쪽에 하얀 게 다 이 인조 조직인 거잖아요. 그쵸, 예. 인조 조직으로 예, 남아있지 않은 회전근개를 다 덮어서 그렇죠. 예. 봉합을 한다. 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피부 조직이고요. 네. 수술 전후 MRI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광범위 파열로 비어 있었는데,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회전근개도 봉합되어 있고, 그 남아 있는 네. 대결절 부분도 인공 피부 조직으로 덮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광범위 파열인데 근력 약화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위전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등에 붙어 있는 견갑골을 잡아주는 근육을 이용해서 주행 부위가 극하건의 회전근개 주행 부위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근육을 어깨 쪽으로 이전해서 근력 강화를 시키는 방법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라이오 병원이 국제관절경 견관절 수술 연수 및 교육 지정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이 믿어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저희 풍부한 경험과 실력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